358페이지에 그 업무 집행 지시자 등하고 표현이사죠. 표현이사. 일단은 교재를 352페이지로 가셔가지고 401조에 이에 제목이 이제 업무 집행 지시자다.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 업무 집행을 지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사는 아닌데 이게 뭐 거의 오로죠. 이래서 살아라. 요즘에 뭐 그 몽고관장인가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돈 알았다. 야, 하지 마! 딱 그죠?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게 이사가 아닌데 사실은 이사죠. 그죠? 이런 사람들도 이것도 문제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상법에서는 이 사람들을 다 이사로 책임져라 합니다. 볼까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시를 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봤던 뭐죠? 회사에 대한 책임, 제함자의 책임, 주주의 대표소 정해서 뭐죠? 아예 이사로 본다. 말이 지시자지 이게 네가 이사하냐? 그죠? 그래서 이사로 본다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사처럼 봐서 이사가 지는 책임을 져라. 아예 본다죠, 본다. 이사와 연대 책임지는 겁니다. 누구냐면 이제 1번에 회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이용해서, 그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사한테 일어나 들어라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 그리고 아예 자기가 일을 다 해. 근데 이름만 이사 이름 들려.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 또 이사는 아니지만 명예회장이죠. 제일 많죠, 이게. 명예회장,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마치 그 회사의 업무 집행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명칭. 명칭, 이사는 아니지만 명칭을 사용해서 집행한 사람. 요 1호, 2호, 3호가 뭐죠? 있는데 특히 1호, 2호. 1호하고 2호는 다른 말로 배우이사죠. 배우. 일명 배우이사고요. 3호는 명칭을 사용한다. 명칭을 사용한다 그러니까요. 이거 3호를 표현이사라고 해요. 표현이사. 이사는 아니지만 이사로 표현돼. 됐죠? 우리가 앞에 봤던 그 표현 대표이사하고 다르죠. 표현 대표이사는 이제 회사 책임지는 것이고, 표현이사는 여기 3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 안에 배우이사와 표현이사가 다 들어있다 말을 해요. 여하튼 이 항에 이때 이렇게 한 사람들은 회사와 제함자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는 이사는 그죠? 여기에 있는 그 배우이사하고 연대 책임져라. 그래서 이 연대 책임 규정을 좀 보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 볼까요, 한번? 옳지 않은 거. 회사에 대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업무 집행 지시하는 자에 대해서 회사 제함자에 대해서 이사와 똑같은 손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때 이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자연인만 되기 때문에 이사에 대한 그 업무 집행 지시자라는 건 뭐야? 업무 집행 지시자가 꼭 사람이냐? 즉 법인의 지배이사가 많겠죠? 오히려 법인으로서 지배이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법인의 지배이사가 될 수 있다. 그죠? 대주주가 들어와서 그 대주주 회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그죠? 그리고 그 업무 집행 지시자는 그 주주 대표 소속에 상관이 된다. 연대 책임이다. 이사와 같이. 또 우리 조문은 5번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등의 명칭을 사용한 사람들도 이사와 책임진다. 맞죠? 다 조문인 걸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이제 8번에 아까 이제 삼성전자 그 이건희 사건처럼 이게 대표이사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주주들이
이 주주들이 어떻게 그 이사를 어떻게 견제를 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소송하기 전에 미리 이사한테 그런 행위 하지 마. 중지죠, 중지. 이 중지 신청을, 이걸, 중지한단 말 안 쓰고요. 상법에서는 뭐죠? 유지란 말 써요, 유지. 유지라고 쓰죠, 이렇게. 유지한다. 멈추자 써가지고요. 그냥 스톱해라. 그래서, 이사에 대해서, 위법행위 중지라고 해야 되는데, 원래는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권을 씁니다. 이건 미리, 이건 사전에, 야,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고, 했어요. 아까처럼. 아까 뭐죠? 이건희가, 노태우한테 돈을 줬어, 뇌물로. 줬어요. 그랬을 때 하는 게 이제 오른쪽, 이번에 있는, 주주들이 모여서 하는, 대표 소송이죠. 그죠? 대표적인 게. 자, 1번 볼까요? 이제, 먼저, 그 사전 구제로서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이게 402조죠? 이사의, 402조에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권이라는 조문이 있어요. 아주 일반적인 권리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위배한 행위를 해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 그럼 미리 염려죠? 미리 물론 이때는 감사도 있어요. 감사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소수주주 뭐였죠 아까 1% 100분의 1 1%에 해당하는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해서 이사에 대해서 그 행위를 중지해 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 또는 1%의 주주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제 이런 유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와 1% 주주인 소수 주주다. 여기에는 의결권이 없는 사람도 됩니다. 의결권이 없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소송에 대해서는요, 특히 그건 이제 사전이고, 사후구제는 이제, 대표적인 게 뭐죠? 그 유명한 그 주주 대표 소송이 있죠. 그러니까 주주가 들고 일어난 거지, 뭐, 그죠? 그래서 거기, 그 유명한 뭐죠? 403조에 보는, 주주의, 대표,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주가 되겠냐,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주주가 이제 어차피 뭐, 패가 밀리니까, 그죠? 그래서, 1%죠? 발행주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는 누구를? 회사에 대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이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 대표 소송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봤듯이 뭐죠? 22명이라는 사람이 이건희 상대로 해가지고, 이거 삼성전자에 대해서, 뇌물주 사건에 대해서, 손배 청구해가지고, 160억을 받은 사건이에요. 아주 그 사건이 유명하죠. 그래서, 승소했죠. 따라서 이제 그걸 기억하시고,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 소입니다. 물론 이제 서면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내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내야 되고요. 사망에 따라서 회사는 이제 한마디로 원래는 이제 이사가 회사 책임인데 원래 회사가 이사에 대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회사가 이사에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주주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너 빨리 얘한테 청구해. 그죠? 그래서 일단은 청구를 합니다. 야, 너 뭐 하고 있어? 청구해. 그러니까 그 사망에 그때 회사가 30일 내 소를 그 대표이사한테 하면 좋은데 안 하겠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여기다 어떻게 해. 그죠? 그래서 일단 먼저 30일이라는 기한을 주는 거예요.
너 빨리 해. 너 회사가. 그래서 30일 내에 소를 안 냈을 때 그때 비로소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해서 소장을 내는 거예요. 원고가 돼가지고. 물론 그 30일이라는 기간이 또 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는 주주는 즉시 30일이 아니고 즉시 소 제기할 수도 있어요. 5항에 근데 만약에 3항과 4항에 소수정을 냈어요. 아까 처음에 22명이 냈어. 그래서 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100분의 1이에요. 근데 만약에 소장을 낸 다음에 발행주 총수 100분의 1이 안 되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죠. 예컨대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너 그죠? 한마디로 너 예컨대 딱 100분의 1이야. 예컨대 100만 주였어요. 그죠? 여기서 중간에 한 주만 빠져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서 회사가 불러가지고 여기 여기 A1부터 100명이 했는데 그 중에 반만 안에 불러가지고 야 너 돈 줄게 취하해라.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10억 줄게 취하해. 그죠? 그래서 우리 거기 보시면요. 조문에는 이 소장을 제기하고요. 100분의 1로 감소를 해도 계속 효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소 효력은 영향이 없습니다. 아까 전 뭐죠? 회사에서 그렇게 압력을 가할까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가로 안에 아예 발행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는 제외해야겠죠. 그건 주주가 아니니까. 6항. 그럼 만약에 회사가 그 소수 주주의 청구에 따라서 소를 제기해요. 회사가 해. 또 주주가 소를 제기해. 그런데 이때 법원에 허가를 얻지 않고 소를 제기만 하고 다음날 취하해. 질질 끌다가 취하해. 그럴 수 있죠. 취하나 포기나 일락과 화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문의만 해놓고 서로 그냥 놔둬. 화해하고. 그래서 이거는 포기, 일락, 화해 안 됩니다. 아셨죠? 이게 그 유명한 주주의 대표 소정이다. 그래서 거기에 가번에 감소했을 때도 영없다. 본문사 문제였고요. 피고는 이사나 그죠? 원래 회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이건이었죠 당시에. 그래서 이사나 이사였던 자 사실상 이사를 포함합니다. 특히 404조에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럼 뭐예요? 지금 회사가 해야 되는 것을 주주가 원고가 되고 여기 이건희가 피고가 됐잖아요. 그럼 회사가 이렇게 참가할 수 있죠. 참가하겠죠. 그래서 참가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항에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에 지체 없이 그 회사에 대해서 소송 고지를 합니다. 참가해라고. 그 다음에 포기나 화해를 할 수 없다. 허가받지 않고는. 기출문제 안 되죠? 그 주주가 마음대로 취하, 청구, 포기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뭐라 합니까? 그죠? 판결의 효력. 405조. 자, 1. 이렇게 소를,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뭐죠? 회사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들은 소송 비용하고 지출한 비용을 달라갈 수 있죠. 그죠? 비용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소송 비용을 지급했을 때 회사는 이제 이사나 감사에 대해서 구상을 하겠죠. 구상했을까 모르겠네. 이거한테, 그죠? 물론 지는 경우도 있죠. 이 항에. 그래서 소를 제기했다가 주주에 패소할 수도 있죠. 패소했을 때는 악의일 경우에만 책임이 있고요. 악의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이게 악이죠.
이걸 꼭 중과실로 집어넣으시는 문제에서 매번 냅니다. 그래서 악의일 때만 책임지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 무서워서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원고 승소했을 때 아예 그 소송 비용도 회사한테 내놔 할 수 있다. 그리고 패소했을 때는 악의가 없는 한 책임이 없다. 중과실이 아니다. 해가지고 기출문제 볼까요? 두 가지. 대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주주가 패소한 때는 틀렸어요. 중과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악의가 없는 한 해야 되고요. 똑같이 올해 시험 나왔었죠? 2015년도 패소했을 때 아니에요. 중과실 아니야. 이게 꼭 중과실 내 시험 문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나온 게 또 나오거든요. 근데 뭐 자꾸 새로운 게 나왔대. 뭐 새로운 게 나왔대. 제가 옛날 거 그냥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옛날 거 그대로예요. 제가 예전에 했던 공부가 노트만 해놓으면요, 그걸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포인트를 못 잡아. 그러니까 굉장히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될까가 제일 고민이야. 도대체 이놈의 시험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라는 거 하고요. 얼마큼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항상 우리는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한 65점만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만큼 하는, 제가 여기 만든 노트는 이거 거의 만점 만든 거고요. 여기에서 한 7, 80%만 소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심에서, 406조죠. 이런, 403조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만약에 원고나 피고가 짜고서, 그죠? 소송 목적인 회사 권리를 사회할 목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재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이사하고 서로 짠 거죠. 예. 너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주주의 대표 소송은요, 원래는 회사가 해야 될 걸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원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건 우리가 제3자가 소송을 담당했다 해가지고 제3자 소송 담당자로서 소장을 낸 겁니다. 그죠? 또 대표 소송은 누구한테? 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괜히 주먹 내놔라 그러지. 제3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것은요, 그 이사뿐만 아니라 발기인이나 감사가 잘못했다. 그래서 발기인, 청산인, 뭐 불공정 가액의 신주인수인, 또 이 회사한테 이익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로서 주주 대표 소송할 수 있어요. 감사가 똑바로 안 했어.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감사를 또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따라서 대표 소송은 꼭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때만 돼요? 아니에요. 감사, 뭐 발기인, 청산인 다 할 수 있어요. 기출 문제. 발행 주식 1%에 해당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감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요. 없긴 뭘 없어. 있지, 그죠? 근데 문제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죠? 근데 좀, 제가 풀고 나니까. 이때 판례는 이러한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계약상 모든 채무상 거래를 책임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주주한테 그건 아니에요. 이 모회사가 조속회사 지사한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같은 계열의 회사를 말하는 것이지. 자, 그 얘기는 더블로 할 수 있느냐, 그죠? 뭐 디리베이트로 수익 들어가가지고 이중 대표성 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뭐죠? 이게 자회사가 제대로 임무를 했댔어. 이놈의 이사가 막 난리가 났어. 그죠? 그럼 모회사의 주주들이 들고 나가지고
모회사의 주주가 들고 일어나서 자회사에 대한 이사를 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건 이중 대표로서 우리나라 판례는 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배회사 주주가 종속회사 이사를 상대로 하는 그 이중 대표 소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없어요. 그죠? 조문이 없죠? 예, 조문이 없는 걸 그게 한번 나왔어요. 2008, 2009 회계사문제인데 몇 번 나왔습니다. 이게 어렵죠.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이제 2009년도 바뀌면서 특히 10억 미만인 그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필수로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감사를 보통 처음에 설립할 때만 감사 만들어 놓고요. 나중에 감사를 빼냅니다. 빼놓습니다. 자, 409조. 자, 감사나 이사는요, 항상 주주총회에서 뽑습니다. 주총회에서. 그리고 배웠죠. 의결권을 없는 주식을 제외한 3%를 초과하는 주주는요, 감사를 뽑을 때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죠? 없어요. 배웠죠? 그때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3%에 대해서 더 낮게 정할 수 있어요. 더 낮게. 근데 높게 하면 안 되지. 낮게 할 수 있다. 또 사항에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습니다. 그죠? 네. 5항에 그러면 감사를 뽑지 않은 회사는 그러면 회사와 이사와 회사끼리 싸움할 때는 원래는 감사가 해거든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때는 회사나 이사나 이양견이 법원에 그 소송에 이사와 감사 간의 소송을 대표할 자를 뽑아주세요 라고 신청하면 돼요. 그죠? 예. 됐습니다. 음, 409조 2. 감사는 이제 우리가 주총에서 그죠? 감사를 해임할 때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냐. 내가 왜 해임해야 돼? 하고, 그죠? 의견 지술권이 있죠. 자를 때 마음대로 자르지 말라는 얘기겠죠. 특히 감사는 다른 회사하고 겸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 동치고 자회사에 대해서도 거기에 이사를 하면 안 되죠.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 이사가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자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이런 업무 집행하면 안 됩니다. 그럼 감사가 되겠어요? 제대로? 그죠? 또 감사는 본질적으로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이사에 대해서 보고를 하세요. 그죠? 또 업무 제한 형태를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어요. 이게 감사의 업무니까. 그리고 특히 2011년에 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조문도 들어왔습니다. 일단 감사에 대해서는 주총 보통결이고요. 감사는 이제 승낙을 하면 될 것이고. 자, 감사는요, 우리가 이사나 감사는요, 자, 먼저 회사가 이사해주세요. 감사해주세요. 그죠? 청약이죠, 청약. 그러면 이사나 감사가 취임 승낙서에 사인하겠죠. 그러니까 승낙을 하면 되는 거예요. 등기가 아니고, 승낙하는 순간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임이 아니고 승낙을 해야죠. 선임 플러스 승낙이지. 왜? 우리가 청약과 승낙 아니에요? 계약은? 그렇죠. 그래서 틀렸어요. 두 번째. 감사는 아니죠. 감사는 고용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나 감사는 보수라고 그러죠. 임금 받는 게 아니에요. 보수예요. 보수예요. 기출문제 아니죠. 10억 미만인 경우에 감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예컨대 35문제다 그러면, 여기서 한 10대 개는요, 10대 개는 그냥, 요거는 그냥 한마디로, 요거는 그냥 1, 2분이 뭐야? 한 10초? 한 10대 개는 한 10초밖에 안 걸려요. 10초밖에. 나머지가 좀 더 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빡빡 찍어야 돼, 빨리빨리. 그죠? 그런 문제가 한 10개 나와요. 그냥 주는 문제. 그냥 그러고 하면 그냥 10개 풀어봤자 한 2분면 다 풀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자, 임기는 이제 특히 감사는 취임 후 3년 내에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교실까지, 나중에 배웁니다만, 상학등기 할 때, 우리가, 그저 임기를 봅니다. 연장이 아니고 그때가 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1년, 2년, 3년이죠? 그죠? 그럼 3년 끝나면 이제 여기 3년 끝나면 이사도 임기가 끝나요. 똑같이 3년이다 그러면. 감사도. 근데 그러면 보통 이제 1월달, 이게 1월, 2월, 3월달 가서 그 정기총회 때, 그죠? 당연히 새로운 이사나 감사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임기가 이때 끝나는 여기 A1이 이사고 A2가 감사하면 이때 이사는 이때까지 연장해 주는 걸 봐요. 그러니까 원래 3년 플러스 3개월 다 하는 거지. 이건 연장으로 보는 건데 감사는요 연장이 아니고 그냥 임기야. 그때까지. 그냥 그때까지 그냥 감사된 거야. 그래서 이거 연장이라는 말은 안 써요. 왜냐하면 정기총회 때 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3년 결산기가 지나고 임기가 끝났어. 3개월 남았어. 그러니까 결산기가 1월 2일 날 끝나.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이 사람 임기는 정기총회까지가 임기가 된 거예요. 연장이 아니고 그냥 그때가 임기야. 그죠? 됐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감사가 보고 딱 요때 맞춰가지고 임기 정해요. 매년 꼭 1월 달에. 그러면 이 회사는 뭐죠? 감사 안 받잖아요. 한 번도. 꼭 임기를 이렇게 끝나게 만들어놔. 그러면 너 감사 임기 끝났어? 못 나와.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기총회까지 아예 임기를 봐요. 봅니다. 전문에 이렇게 있어요. 특히 또 이제 오른쪽에 이 모회사의 감사가 이거 잘 나옵니다. 이 모자회사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한테 야 보고해 조사해볼까? 권한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회사 감사는 필요할 때는 자회사에서 보호권, 영업보호권이 있고요. 2항에 당연히 직접 조사권이 있습니다. 이 2항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모회사 감사는 직접 없이 보고를 안 해. 근데 보고했는데 내용이 미심해. 그럴 때는 업무 조사, 재산상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직접 조사권이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조문이. 예. 그럴 때 거부할 수 없다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라본의 감사가 또 이사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에 412조의 4에 감사는 필요하면은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서면에 적어서 우리가 이사 그죠? 에게 제출을 해서 이사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을 안 하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청구한 감사가 직접 소집을 해. 그죠? 직접 소집할 수 있어요. 거기 조문에 이렇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추천 소청권도 있고, 아까 바보는 이사와 회사 간에 싸움 붙었다. 그럴 때는 그 감사가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원고나 피고가 됩니다. 소송을 대표합니다. 감사가. 판례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소송 행위는 무효지만 만약에
즉 회사와 대표이사가 붙었는데, 그죠? 회사가 를 피고로 해서 이사가 싸우고 있는데, 그 회사를 대표할 자를 나중에 감사로 보정해야 되죠? 바꿔야죠? 대표이사를 썼다가 감사로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 쓸 때 혹시 실수해서 바꿔치기 하면 되죠? 감사 바꿔야죠. 원고로 피고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할 수 있어요. 아까 봤듯이 뭐죠? 감사도 소수주주처럼 이사의 요법에 대해서 중지하라 라는 그 유지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 신주 발행을 하지 마라. 그건 아니에요. 그건 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주가 하는 거지. 따라서 기출문제 법령 정관에 위반해서 주식을 발행해. 그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더라도 감사는 주식 발행을 하지 마라.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그건 주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나오는 얘기고요. 상법상 감사에게 소제기가 안 되는 것은 뭐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일단 주식회사는요. 답이 쉬웠네요. 이번에 설립 취소의 소랑은 없습니다. 설립 무효사가 있지 설립 취소는 없습니다. 그런 소송 없어요. 주식회사는. 신발 무효, 감자 무효, 주청결의 취소 됐죠? 나중에 배웁니다. 이거 다. 그 다음에 감사의 권한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답이 4번이었죠? 신주 발행을 하지 마라. 이거는 안 돼요. 그건 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밖에 가능했었고요. 자, 4번에 아까 감사에 대해서 직무 겸직 안 되고, 그러나 이제 감사는 어차피 업무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충실 의무라든지 경업피지 의무라든지 자기거래는 관계없어요. 그건 관계없어요. 어차피 업무 집행 없기 때문에. 자, 기출문제. 감사가 이사나, 근데 감사가 어떤 경우는 이사하는 경우도 있죠. 개인 같은 경우 많아요. 감사가 이제 부인이 감사했다가 또 이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사임하면 되죠. 그렇죠? 감사 사표내야 되죠. 네, 거기에 사임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임서를 내는 조건으로 할 수 있죠. 감사도 이사로. 다음에 감사에 대해서 3번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는 업무 집행에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주주가 감사에 대해서 하지 마라는 중지 청구는 없지만 감사가 잘못했을 때는 소수 주주들이 대표 소송을 통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요. 이게 나왔었죠? 저 시간에 법문사 문제죠. 감사의 책임도 우리가 이사처럼 정기총회가 지나고 한 2년 동안 지나면요 책임을 해제한 걸로 봅니다. 그건 이사 감사 책임의 해제죠. 예. 넘어가서 보실까요? 그 문제. 다음 요소 상법상 감사위원회다. 그래서 옳은 거. 자, 가번. 그렇죠. 우리가 의결권이 없는 걸 제외한 3%를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감사를 뽑을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또 감사는 자회사의 지배인 직무를 경할 수 없습니다. 다번에 이게 틀린 것 같죠? 감사 즉시 보고하라. 이사는 현저한 손해를 받았을 때는 즉시 보고해야 되지. 질질 끌다가 2달 있다 보고해. 약간 이제 이건 그냥 요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다 보시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자르려고 할 때 그때 이사의 결의는 과반수 결의다 됐고요. 하여튼 감사는
그렇죠. 그냥 취임하고 3년 내에 그 정계청의 종결식까지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감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자, 1항에 해사는 정관으로 감사에 가름해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가, 감사를 없애고 이 감사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는 안 됩니다. 감사가 있으면 또 감사는 안 되고, 따라서 조문에 있다시피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을 때는 감사는 두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감사위원회는 우리가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좀 규모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예. 다만 또 그중에서도 그 안에 적어도 사회이사가 3분의 2가 들어야지. 예, 봤었죠. 예. 감사위원회에 대한 해임, 이 감사위원회 해임에 대해서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사들끼리 3분의 1을 해야 자를 수 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예컨대 여기서 여기 이제 뭐 요거는 사내이사, 그죠? 그 다음에 여기 B1, B2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B3, 뭐, C1, C2, C3. 이렇게 저도, 따라서 전부도 3분의 2가 사회이사고, 3분의 1은 사내이사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감사위원인데, 이건 회사 사람이니까, 그래도 문제가 있어. 그럼 얘를 자르고 싶어. 그죠? 그 얘기죠. 3분의 2가 필요한데요. 얘를,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사하면서 이사하면서 위원이니까 이 사람이 잘라도 이사를 하는 거죠. 이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따라서 감사위원회에서 잘랐다고 이사의 지위가 자르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하고 이사는 별도니까 지위가.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해임돼도 이사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 이게는 그냥 이사죠, 뭐 이사. 그냥. 일단 이제 감사위원회는 이제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그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공동 대표할 수도 있고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서가 있습니다. 즉 3구 3조의 4구단인데 우리가 이제 이사의 결의에 대해서 각 이사는 이사의 소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사회는 우리가 다른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결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는 다시 결의할 수 없어요. 한번 하면 끝나는 것이지 또 하고. 네.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게 이제 아까 그때 봤듯이 뭐죠? 요게 이제 이사회대 위원회를 말합니다. 설치 받고요. 오른쪽에 자 기출문제 오른쪽에 감사는 주총인데 감사위원회 아니죠. 정관으로 만듭니다. 네. 틀렸죠. 감사 정관으로. 감사위원회 나머지. 자, 기출문제. 감사위원회, 감사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3명 이상이 이사겠죠, 이사. 그 다음에 권한. 역시 회사와 이사 간에 싸움 붙었다. 그럴 때는, 이번 감사위원회의 대표자가 소송을 합니다. 대표로서. 자, 기출문제. 회사의 이사, 등기사죠. 등기이사로 됐던 사람이 사임을 해요. 사임을 하면서, 우리가 사임한다는 등기를 해달라는 변경 등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때, 그러면 소송을 누가 합니까? 그때는 대표이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법무사 하다 보면요. 보통 이제, A1이 대표이사고요. 이사. A1, A2. 보통 이제 실제 A2라 여기 이제 실제 A2가 오너입니다. 오너인데 자기 친구가 이제 어떤 공무원을 하다가 관두니까 이 사람의 직위를 좀 이용하려고 야 네가 대표해라. 네가 이사해라. 이사를 집어넣었어요. 이사를. 월급 주고 차줍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로비를 시키고 또 얘가 이제 다단계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와가지고 불안해요. 제가 공무원 국장을 했었는데 이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냐. 내가 이사 책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가 이제 사표를 냈어. 근데 사표를 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사표를 냈으면 사임에 등기를 할 거 아니야. 등기부에. 사임에 등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물어보죠. 사임에 등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사임에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이때 이 사임에 따라서 이사에 대한 사임 등기 해달라. 퇴임 등기죠. 퇴임 등기 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요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그럼 원래는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이죠, 이게. 이사가 그 회사를 피고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때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죠. 그죠? 대표이사가. 그러면 요 A와이라는 사람은 대표이사를 한다면 이 회사를 한다는 되니까 피고가. 그럼 이때도 피고를 대표이사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감사 아닌가? 그런데 이때는 뭐죠? 이때는 배웠어요. 일단 사임서를 내므로써 자기는 이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이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표이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판례도 이미 사임을 했기 때문에 이사의 지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피고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죠? 해서 하면 됩니다. 되는 거죠? 감사가 아니에요? 9급 시험 문제인데 어렵게 나왔어요? 요즘에 9급은요 어렵습니다. 요즘에 옛날 9급이 아니에요. 떨어뜨리려고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아주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법문제보다 더 어려워. 어떤 거는요 더 어려워. 왜냐면 한 9명 뽑는데 1000명씩 오니까 떨어뜨리니까요. 그래서 9급이라고 우습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너무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하실 때도 우리가 보통 이제 상법은 공무원 문제도 있었고요. 회계사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제가 잘 안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거 보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우리 시험 관계가 없고요. 우리 시험 스타일을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하여튼 공부의 양을 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겸직금지가 있었죠. 그 3번에 이사기 때문에. 왜냐면 감사위원회는 이사 멤버이기 때문에 겸직금지 해야 돼요. 감사와 다릅니다. 나왔네요. 자, 이사에는 감사위원회가 한 결의를 이사에서 뒤집을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안 돼요.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뭐라도. 그죠? 예. 그 다음에 해임 결의. 자, 우리가 항상, 감사의 해임은 굉장히 특별 결의입니다. 그래서 자를 때는, 3분의 2, 여기 감사위원회죠.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6조에 주주의 해계장부 열람권이 있었네요. 3%가. 그 다음에, 아까, 그렇죠. 자회사의 장부 열람권이 있었죠? 있었어요. 아까 감사가.
그다음에 검사인. 뭐 검사인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상업등기법 할 때 배우지만 이건 이제 업무 제한 상태에 대한 검사가 있다 정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검사인은 처음에 설립할 때 그때 검사인이 있었었고요. 또 중간에도 있을 수 있죠.